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함수의 기본적인 과정은 끝나셨고요. 그러면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계산 작업을 완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과 그런 다음에 풀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요런 과정을 한 3개 정도 올려드릴 거예요. 난이도는 조금 있는 걸로 해갖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죠.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응시일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그 외에는 주말을 표시하십시오.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날짜를 제공하고 이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따졌었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일, 그 외에는 주말. 그런 다음에 그럼 요일을 계산하는 함수. 일단 함수를 주어준 게 if하고 weekday시죠. 무슨 함수가 필요하다? weekday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왜? 월요일을 요거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을 1인 유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월이 1이고 화가 2고 수가 3, 목, 금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토, 일 이렇게 있는데 토, 일은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이 되시겠네요. 6, 7로 그랬었을 때 그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 말을 한번 만들어 보죠. 금요일까지 평일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위크데이로 날짜를 요일화 시켜 갖고 요일에 해당하는 숫자 번호를 매김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평일이고 그 외에는 주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위크데이를 써서 날 요일을 숫자로 표현했었을 때 이 녀석을 if에 맞게 변형하시게 되시면 여러분들 뭐까지 5 이하까지는 평일 그 외에는 주말 말을 다르게 하면 6 이상은 주말, 그 외에는 평일 이렇게 되는 거 맞으시겠죠? 어떤 방식 쓰셔도 시험장에서는 두 개 다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함수를 제공받았었을 때 그럼 뭐부터 쓰셔야 될까요?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if부터 쓰셔야 되겠죠? 이거는 꼭 그렇지는 않은데 한 95%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할 마지막 값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함수를 첫 번째로 씁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함수 들어가는데 그 요령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구할 마지막 값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함수를 처음으로 씁니다. 처음에 사용합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커말 리그 함수 준비하시면서 함수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꼭 if, weekday 중에서 if부터 써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시험장 갖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었을 때 무엇을 갖고 내가 무엇인가의 함수를 썼었을 때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함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 우선순위는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구할 마지막 값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함수를 처음으로. 여러분들 결국 여기 칸에는 뭐 아니면 뭐가 들어가야 되죠? 평일 아니면 주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평일과 주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함수가 뭐냐? if이기 때문에 if부터 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if 이렇게 들어가시겠죠? 무엇을 따지셔야 됩니까? 요일을 숫자로 반환해는 함수를 쓰셔야 되겠죠? 요일을 숫자로 반환하는 함수 무슨 함수라고요? 위크데이요. 위크데이는 넣는 칸이 2칸 들어간다고 그랬었고 날짜 시간의 함수에 있고 모르시겠거든. 여러분들 모두에 갖다 놓고 W에 가면은 금방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위크데이라고. 자, 위크데이 쓰게 되면 대상 날짜 있으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 아니면 1, 2 아니면 3 들어간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월요일이 1인 유형은 자 보세요. 월요일을 1에서 일요일까지 세리는 나라는 얼마? 2.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날짜 세리는 방식은 대부분 이 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문제 보셨었을 때 월요일이 1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2 쓰시면 되시겠고요. 일요일이 1이다 그러면은요. 1 쓰세요. 3은 이때까지 웬만해선 잘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확인 눌러 주실까요? 아니면 2% 되돌아가십니까? 2% 되돌아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2% 되돌아가서 자, 그 값이 얼마 이하이면은 5 이하이면 아까 말씀드렸었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나열했었을 때 그 값이 얼마 이하이면 5 이하이면 뭐가 되는 거고? 평일이 되겠죠. 평일. 그 외에는 예. 5일 아니면 6, 7밖에 없으니까 주말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것도 그럼 답으로 인정합니까? 얼마 이상이면은 6 이상이면 뭐가 되는 거고? 주말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평일이 됩니다. 이것도 답으로 인정하나요? 예, 이것도 답으로 인정합니다. 지금의 함수에서는 쓰임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정확한 논리적 개념으로 함수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전에 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다. 그런데 당장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뭐가 편하다? 예, 5 이하가 편하죠? 그러니까 5 이하 이렇게 쓰셔도 되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6 이상을 주말로 잡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자, 어려운 함수 아니셨습니다. 이런 함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실제 기출문제예요. 그래갖고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함수들을 이렇게 예시적으로 뽑아놓은 겁니다.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학점 기준표를 이용해서 무엇을 이용해요? 학점을 계산하는데 그 학점의 대상이 되는 거는 뭐라고요? 예, 평균이라고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구한 평균을 이 표에 대입해 봤었을 때 내가 구해야 되는 학점은 무엇인가? F 뭐 이렇게 해당하는 게 있으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함수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이 얘기가 이 얘기를 듣고 조금 따라가니까 편하더라. 분명히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가 구할 값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함수. 여러분들 결국 학점 구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H루겁입니다. 기준표가 제가 이쪽 방향,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흘러나가게 되면 H루겁, 세로 방향으로 흘러나가게 되면 V루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녀석은 당연히 0부터 90까지가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얘는 H루겁 쓰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 여러분들이 지금 구해야 될 거는 평균을 구하셔야 돼요. 평균을 이용한 학점 기준표에서 찾아갖고 학점을 구해야 됩니까? 학점을 구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값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함수는 H루겁입니다. H루겁 속에서 에버러지를 이용한 평균이 포함된다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랬고 무조건 에버러지부터 쓰시면 안 되신다고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먼저 뭐를 쓰셔갖고 H루겁 찾으셔갖고 대상이 뭐죠? 중간고사입니까? 기말고사입니까? 기말고사의 평균입니까? 평균이죠. 그래서 대상, 기준표, 그 다음에 행번호, 정확하게 찾냐, 일치학, 근사치로 찾냐라고 0 아니면 비워둔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대상은 여러분들이 뭐를 갖고 평균을 갖고 구해야 되죠? 그래서 함수 추가하셔갖고 평균으로 구하러 갑니다. 무엇과 무엇의 평균? 중간과 기말의 평균. 확인 누릅니까? H그룹 아직 안 끝났습니까? 예,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H그룹 안 끝났으니까 H그룹으로 돌아가고 이쪽 근처 찍은 거예요. 내가 가진 제공한 기준표가 G12부터 K1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뭐를 눌러줘야 되겠다? F4를 눌러줘야 되겠죠? 여기서 평균 갖고 학점 구하고 밑으로 자동 채우기 했을 때 이렇게 칸으로 밀려났을 때 우리가 평균을 구할 이 범위는 계속. 그리고 여러분들 F4를 눌러요, 안 눌러요?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일단은 밑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 반복적으로 또 사용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F4를 눌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블럭을 잡게 되면 1번, 2번, 3번 행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뭐 구해야 되죠? 학점 구해야 되죠? 몇 번째? 세 번째 행에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여기 87.5죠? 숫자세요, 문자세요? 예, 숫자죠? 그럴 땐 여길 비워놔라. 여기 들어가는 값이 문자면은 뭘 해라? 0이라고 써라. 지금은 숫자기 때문에 0이라고 쓸 이유가 없습니다. 비워놓고 확인 누르게 되면 학점이 완성되시죠. 아이고야, 두 번째 문제까지 깔끔하게 끝냈네요. 자, 이제 D자 함수 들어가라고 했네요. D자 함수와 무엇을 이용해서? 라운드를 이용해 갖고 소수 몇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요. 둘째 자리까지. 그럼 여러분들 셋째 자리가 기준이 되셔야 되고요. 둘째 자리가 기준이 되셔야 돼요. 반올림할 때 둘째 자리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쓰라고 돼 있죠? 왜 조건을 쓰라는 말이 나왔지? 여러분들 D에버러지, Dmax, Dmin, Dsum 뭐 이런 식으로 D자가 붙은 함수는 영역 전체가 들어가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열번호, 뭐 열번호 아니고 이렇게 찍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열번호로 기억하세요. 그런 다음에 무엇이 조건이 들어가는데 조건이 뭘로 들어간다 그랬죠? 예, 범위로 들어간다. 문제 한번 보시죠. 경영학과죠? 조건이 경영학과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조건이 컴퓨터학 과인 애들 이랬었으면은 요 말이 없었을 수도 있다. 왜? 조건을 요렇게 잡아내면 되니까. 근데 요렇게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건을 만드세요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그럼 조건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다가 학과 치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쓴다? 경영 학과 쓰시고 엔터 치셔갖고 요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평균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까? 평균을 구해서 반올림한 값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까? 당연히 평균을 구한 다음에 반올림 값으로 나타내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끄집어내야 될 거는 반올림할 값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D에버러지하고 라운드 중에서 그럼 무슨 함수부터 쓴다? 오케이, 라운드부터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제가 함수 순서 쓰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먼저 나는 반올림 할 거예요 라는 개념으로 가서 D에버러지 라운드 찾아가시면 되시겠죠? 라운드 써서
그러면 요 라운드에서는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예, 식이나 함수식, 셀값 어떤 게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은 함수식이 들어가겠죠? 무슨 함수식이? 뒤에 벌어질까요? 그래서 함수를 추가하러 갑니다. 여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함수 추가 들어가셔갖고 D자 함수에서 뒤에 벌어질 찾죠. 여러분들 D자 함수 제일 처음에 뭐 블럭 잡는다고? 예, 자료 전체 블럭 잡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1, 2, 3, 4라고 매겨져 있는데 우리는 평점 4. 이게 브이로그 방식이랑 동일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조건이 뭐다? 예, 학과가 경영학과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안 되겠죠? 왜? 라운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우스로 클릭해서 라운드로 되돌아가고. 그래서 쓸 때 여러분들 소수 몇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요? 둘째 자리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2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못 이해해갖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되니까 3을 쓰게 되면은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답은 2다. 힌트인데, 뭐 힌트는 아닌데,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숫자가 쭉 나열된 상태에서 예시 보셔갖고, 이렇게 많은 숫자에서 소수 두째 자리까지만 쓰네? 그럼 내가 3인지 2인지 모르겠거든. 3도 써보게 되면, 세 자리니까 답이 아니구나. 2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걸로 판단하셔갖고 자릿수 헷갈리시면 이렇게 작업하셔도 괜찮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천 단위까지 올라가시게 되면 반올림하는 거나 내림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된 숫자에서는 이 방법 쓰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나중에 함수와 관련된 팁은 하루 묶어갖고 설명을 드리고 당분간은 일단 문제풀이에 집중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 문제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두 개 함수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함수 문제 중에서 보면 이렇게 알맞은 함수를 쓰십시오라고 나올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 셋 중에서 하나를 쓸 때도 있고 두 개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해당하는 함수를 이해하고 해결법을 이해하고 함수를 고르십시오. 자, 문제 한번 보시죠. 커뮤니티 회계 전략 모두 얼마가 넘는 거. 7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카운트 if는 개수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들 보셨었을 때 무엇을 따지셔야 되겠어요? 무엇을? 무엇을? 자, 문제 한번 보시게 되시면 모든 과목이 70점 이상인 학생 수시죠? 여러분들 이거 따지셨었을 때 어떻게 계산하시면 된다? 지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카운트 if도 있고 카운트 if수도 있는데 이것도 넘고 이것도 넘고 이것도 넘으셔야 되는 거 맞으시죠?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건이 얘도 넘고 얘도 넘고 얘도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를 생각하시면 된다. 카운트 if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죠? 그렇죠? 예, 카운트 if가 맞기는 맞아요, 여러분들. 카운트 if가 맞기는 맞는데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를 생각 잘 하시게 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무엇을 통해서 다양하게 무엇 조금 응용하게 되면 그렇다는 예를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조건이 3개가 나타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셔라. 카운트 if 써갖고 일단 답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카운트 if 쓰셔갖고 아이고 통계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하시면 된다? 예, 여기서 70 이상인 애들 찾고 두 번째는 또 여기서 얼마? 이거 카운트 if는 여러분들 조건 범위와 조건이 반복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70 이상인 거 찾고. 그래서 여기서 자, 여러분들 선생님 넣는 칸이 없는데요. 탭 누르셔도 되겠고 옆에 거 요거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요거 갖고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했던 게 다 어디 갔나? 이런. 짠. 에잉, 다 날라갔네요.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얼마이지? 얼마가 70 이상인 거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도 얼마? 70 이상인 거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여기서도 탭 누르셔갖고 70 이상인 거.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애들이 몇 명 있습니까? 3명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요게 나중에 되시게 되시면요. 여러분들 좀 다양한 함수로 이거 그때 제가 이제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반드시 한번 갖고 와 볼게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요 녀석을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예시 갖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녀석은 이렇게 해결을 보고요. 마지막 문제 보죠. 자, 마지막 문제는 글자 함수하고 시간 함수가 나타난 문제네요. 자, 한번 보실래요? 요렇게 돼 있으시면은 학과가 요렇게 돼 있으면 입학 이렇게 돼 있고 입학 일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왼쪽에서 몇 글자를 세 글자를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한 다음에 입학 일자의 연도를 뽑아내서 입학 코드를 완성하십시오. 여러분들 문제를 봤었을 때 문제를 보고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들
대문자를 뽑아야 되겠죠. 자, 해결법은 요거부터 볼게요. 요거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그럼 요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먼저 뭐를 여기는 레프트부터 쓰셔도 되고 프로퍼부터 쓰셔도 됩니다. 왜? 프로 어차피 써도 세 글자만 뽑아져 나올 테니까요. 세 글자만 뽑아져 나올 거고 첫 글자만 대문자가 될 거니까요. 그리고 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기 위해서 프로퍼를 쓰겠고 왼쪽에서 몇 글자 뽑아내려고 세 글자 뽑아내기 때문에 레프트 쓰시면 되시겠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연도 뽑아내시기 위해서 뭐를 쓰시면 된다? 이어를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갖다 놓으시고 먼저 뭐를 들어가셔갖고 뭐를 쓰셔갖고 레프트 먼저 쓰겠습니다. 레프트를 쓰는데 레프트는 대상이 뭐가 되시겠어요? 제가 레프트부터 써도 되고 프로포부터 써도 된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대상은 프로포로 프로포로 학과를 찍게 되면 모두 대문자인 거에서 첫 글자만 대문자인 걸로 빠지죠? 이걸 대상으로 서 왼쪽에서 몇 글자 뽑아내시면 세 글자 뽑아내시면 보시는 것처럼 HEA. 그럼 이거 거꾸로 해도 됩니까? 예, 거꾸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어떤 것부터 하더라도 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방법이랑 똑같으세요. 아까 우리 첫 번째 1번 문제에서 5 이상 뭐 이런 말씀드렸었던 건데 그거랑 똑같이 해결하실 수가 있다. 그런 다음에 뒤에 뭐를 붙이시면 되죠? 2015를 붙이시면 되죠. 자, 질문. 여러분들 함수와 글자, 함수와 함수를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호가 뭐였었죠? M%. 그래갖고 여기서 뭐를 써라? 이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 문제 하시면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예요 그러시는데 이렇게 하면 답 나온 거 맞으신데 여기에 M%를 안 쓰고 그냥 엔터 치게 되면 오류가 뜹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에서는 무엇이 함수에서는 함수끼리도 바로 연결할 수 없고 함수와 글자도 바로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C부터 7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M% 기호를 통해서 연결해 줘야 됩니다 라는 거 꼭 기억하셔갖고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 연산자도 같이 좀 사용해 줄래 그냥 갖고는 답을 못 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힌트들을 잘 이해하셔갖고 그리고 제가 커말 2급 함수하시는 지금도 이제 3분 정도 하시고 계시는데 교육장에서 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웬만하면 문제 속에 답이 있으니까 문제를 잘 읽고 먼저 분석하시는 습관부터 들이셔라. 그러시면은 함수가 익숙해지게 되면 웬만한 군데에서 실수하시더라도 무조건 커마 2급은 합격이 뜹니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자, 여러분도 일단은 요 예시 문제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한 4-5개 해드릴게요. 그러면 저 강사가 어떤 식으로 항상 문제 푼다라는 흐름과 습관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방식대로 여러분들 문제 풀어나가시다 보면 함수도 마무리가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